저희 질문 올라온 것들 이제 실제로 좀 해결을 해볼 텐데 먼저 김동원 이사님한테 들어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 새로운 배당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신가요? 이런 분들. 네, 내년 1월 말에 특별 주주 환원책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2017년 3년 전이죠. 10월 달에 공시를 통해서 3개년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주 환원책의 요지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한 해 번 돈의 절반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드리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8, 19, 20년도 연간 9조 6천억, 9.6조 원의 배당을 시행을 했는데 그 공시의 주석사항을 보시면 9조 6천억 배당을 하고 만약에 돈이 남는다, 이 부분도 주주들한테 드리겠다라고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말에 특별 주주 환원책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KB증권 예상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아니면 현금 배당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추가한다고 정리가 되네요. 네. 저도 삼성전자. 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이창민 연구위원님, 바이든 당선으로 화웨이가 기사회 생활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대 없다고까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KB증권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일단 바이든이 민주당이고 이제 트럼프와는 대척점에 있는 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제 합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틀 전에 있었던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한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도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뭐 중국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서 화웨이는 계속해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좀 이어갈게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계속 유지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5년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다가 올해 2분기에 잠깐 화웨이한테 뺏겼는데 이거는 뭐 화웨이가 갑자기 잘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잘 아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자체가 2분기에 급감을 했고 코로나를 이제 퍼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회복이 좀 빨랐죠. 그래서 퍼뜨렸다고. 죄송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언이 됐던 코로나19가 네.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회복이 빨랐고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2분기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엇갈림이 일어나서 삼성전자는 2분기에 평소 대비 좀 많이 빠졌고 화웨이는 회복이 좀 빨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엇갈림이 있었던 거지.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삼성전자가 1위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향후에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유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1위 할 거다. 그리고 아까 배당도 늘어날 거다. 대충 뭐 느끼시는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고은 의원님한테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설비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 있어요. 저희가 그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설비 투자라고 하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A5가 언제 진행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중화권 업체들이 계속해서 플렉서블 올레드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A5 신규 라인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향후에 시그널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애플 폴더블 폰이 나온다면 좀 신규 라인 투자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저희가 막 질문 올려달라니까 올라오는데 헤이달리오님이 불소트 1분기 출시 지연될 수도 있나요?랑 동시에 아까 전에도 게임 출시 일정 연기 리스크 없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사실 게임 일정 연기 리스크는 이제 게임 섹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생각하고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불소트의 연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 게임 회사들의 재택근무 일정이 워낙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개발 지연 리스크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고, 사실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제작 일정에 일부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작 게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대대적인 오프라인 홍보나 행사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마케팅 일정에도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NC소프트에 저희가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일정 지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연간
현실적으로 2개, 최대 3개까지의 게임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과거에 회사가 한 4, 5년 주기로 대작 게임을 출시하던 것 대비 더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NC소프트가 한 번에 1년에 3개의 대작을 발표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죠. 네, 주로 많으면 1개 정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아까 목표 주가가 또 1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맞죠? 105만 원. 105만 원. 예. 그럼 NC의 프로야구 우승 가능성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자, 계속 좀 이어가면 리 윌리엄스 님이 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지금 시장에 그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이 10조 3천억이라는 금액이 타당하냐,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M&A의 가장 큰 포인트는 장기적인 사업 시너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사업 구조를 보시면 D램은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낸드 플래시는 글로벌 5위에서 6위, 거의 후발주자 수준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낸드 시장에 하이닉스가 한번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 몸집을 키워야 되는데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의 향후 전망은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SSD, 기업용 서버용 SSD 시장에 인텔이 지금 넘버원입니다. 네. 그래서 합치면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대등하게 경쟁이 가능한 구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낸드 플래시도 글로벌 2위까지 도약이 가능해서 결과적으로는 D램 2위, 낸드 2위, 삼성전자 다음으로 넘버 2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도 주가로 봤을 땐 또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좋아 보이는데 서플라이 체인 수혜는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가장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가 내년에 최대치를 경신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메모리 전공정 그리고 파운드리 장비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원익 IPS를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IPS가 탑픽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사실 저희가 종목 얘기를 못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저도 사실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뭐 사야 돼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 막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요. 근데 오늘 종목 얘기하니까 좀 재밌네요. 저도 오늘 얘기하신 것들을 좀 적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신성호님이 갑자기 또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화웨이 저가폰 제조 부분을 매각한다고 하는데요. 매수한 업체의 생산 및 운영 능력 평가가 가능하신지요? 화웨이 고가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또 그에 따른 반도체 수요에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앞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되고 네. 반도체는 저희 김동훈 이사님께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화웨이의 저가폰 브랜드가 이제 아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 내에서 이제 중저가 폰을 주로 담당했던 업체인데 연간 판매량은 7천만 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근데 특정한 업체한테 넘겼다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지방 정부 쪽으로 넘겼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이제 보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기존의 생산 설비 같은 게 넘어갔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고 특히나 이제 뭐 아시다시피 중국 쪽은 정부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화웨이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웨이의 출하량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제 화웨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화웨이 R&D를 못 받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향후에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 자체의 점유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나 이제 다른 업체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얘기를 가면요. 네, 결론부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반도체 업체 긍정적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보시면 민주당 바이든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대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시했던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다자주의로 바뀌고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결국 정책의 일관성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한 영역을 한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입을 막는 이유가 결국 5G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에 상당히 좀 땡큐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네. 상대적으로 중국의 시장 진입을 막아줘서
향후에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미국 정부가 막아줬기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롱런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약간 어부지리 격이 있네요. 네, 둘이 싸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주시광님, 성과형 광고 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성과형 광고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타겟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들을 바탕으로 이제 소비자의 관심사를 파악을 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주가 특정 매체의 광고를 인벤토리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해당 광고가 그 사이트를 보는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성과형 광고는 같은 시간에 같은 페이지를 보더라도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내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광고를 보게 되는 그런 서비스이고, 맞춤형 광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판매되는 것 대비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